오늘은 드라마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까지 드라마 리뷰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작중 스토리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은 방영 이후 지평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지평의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표현되었죠. 드라마의 구조상 지평의 이야기가 있어야 전개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는 필연적으로 지평의 모든 이야기를 미리 공개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드라마가 필연적으로 서브 남주인 지평에게 관심이 더 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뒤늦게 등장한 도산의 캐릭터는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초반까지 도산을 포함한 삼산택 친구들은 조금은 어설프고 순수한 친구들로 그려졌습니다. 정말 코딩밖에 모르던 친구들이었죠. 거기에 도산의 경우 모태솔로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달미의 호의로 인하여 호감이 생긴다는 설정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평에게도 달미와 도산이 잘 되도록 이어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들 또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일명 사약길, 이루어지지 않을 서브 남주와 메인 여주의 로맨스를 꿈꾸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약길이라는 것은 메인끼리 연결될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메인 주인공인 도산이 조금만 매력적으로 그려져도 시청자들은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약길을 넘어 서브인 지평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도달 커플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양쪽 모두 의견일 뿐이지 어느 쪽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전 드라마와 다르게 왜 유독 스타트업에서만 사약길이 더 큰 응원을 받고 있는지, 또 사약길을 넘어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던 분들이 왜 드라마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산과 달미가 데모데이 직전부터 드라마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주인공들은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달미는 인재를 이기기 위해서, 도산은 달미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평은 원덕의 부탁으로 인해서 달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목표가 확실한 만큼 주인공들이 다른 길로 조금 빠지더라도 금방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뤄야 할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이후 눈길 서비스도 확실한 목표로 인해 시작하게 된 서비스인 만큼 이들이 눈길에 힘을 쏟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물들이 함께 공유하는 목표는 사라지고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 싸움과 감정 소비가 지속되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과거 한국 드라마가 보이던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드라마로 보이던 이야기가 어느새 로맨스가 되어 결국 비슷한 드라마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재미있게 보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로맨스보다는 인물들의 사건 해결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방송사에서 방송 중인 구미호대의 경우 스타트업과 같이 로맨스가 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이 목표를 가지게 된 그 시작이 로맨스이기 때문이죠. 즉 모든 이야기가 로맨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기에 로맨스 장면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구미호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PPL 의뢰를 받은 회사에 곱창을 먹으러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PPL을 위함이지 드라마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도산의 매력이 부재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드라마에서 서브 남주가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더라도 메인 남주는 메인 여주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을 가진 형태 혹은 메인 여주에게 딱 맞는 인물이라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도산의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미에게 도산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는 지평이 월등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메인 주인공에게 상당히 많은 단점이 보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평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감정선이 아님에도 행동이 먼저 나간 것이죠.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지평은 합당한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도산이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보다 폭력을 더욱 무겁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산의 주먹질을 단순 감정 싸움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수할 것이라 생각했던 삼산택의 친구 중 한 명인 용산이가 지평에 대한 복수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평에게 감정만 앞세운 것이죠. 가장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인물인 지평에게 온갖 고생은 다 시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메인 주인공인 삼산택 친구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산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더 욕심이 생겼고 용산은 복수라는 이유로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삼산택 친구들 중에서는 철산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코딩을 좋아하는 인물로 보이고 사하를 짝사랑하지만 자신의 일은 성실하게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예측이 되는 인물에 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도산과 용산은 예측이 안 되는 행동을 보여 시청자들을 당황스럽게 했지만 철산과 지평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주 내에 있습니다. 예측에서 벗어났다면 시청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드라마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는 지성의 서사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쌓은 서사가 아닌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된 목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용산의 복수를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용산에게 형이 애틋하고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형이 용산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다면 용산의 행동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드라마가 의도한 반전이라는 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반전보다는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형이 죽게 된 이유를 모르던 철산과 도산이 뒤늦게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그들이 지평을 잠시나마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이런 인물들이 후반부에 성장을 하게 되어 성숙해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3회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3회는 나름 괜찮게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3회 이후의 모습도 아직까지 지평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달미의 라이벌로 느껴지던 인재까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인물들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사람은 달미와 도산이 아닌 인재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삼산택 친구들은 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한국행을 결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단순하게 그려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에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임에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개인의 감정으로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삼산택 친구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은 3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할 것입니다. 분명 성숙함과 순수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당장 지평의 캐릭터만 봐도 성숙하지만 순수한 캐릭터이죠. 그렇기에 과거 옥탑 사무실 1층에 있던 소고기집에 대한 동경이 있을지언정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투스토의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아따 서울 집값도 꽤 올랐는디 내 집 살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며 조금 더 머물다가 들어오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다못해 부모님과의 상의를 하는 장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산택 친구들도 지평의 행동을 이해하며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14화에 잠깐 등장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회차에도 인물들의 성장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달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눈길의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할머니를 위한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에 그녀의 사업이 무조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 눈길을 너무 빨리 소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원덕이 눈길을 잘 쓰고 있다는 장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길 서비스가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작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자발적 후원 문화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눈길의 취지에 공감한 개개인이 후원을 하거나 인플루언서 및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눈길을 지원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에서는 사회 환원 사업으로 저시력자를 위한 VR 기기인 릴루미노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충분히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기업, 구독형 수익 모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등 과거에 비해 지금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잊혀지고 인물들의 감정 싸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하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지금까지 보는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본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초반에만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뒤에는 좀 대충 만들고 그러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물들이 하는 고민들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했던 고민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인물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스타트업 리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그러한 점을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리뷰들을 볼 수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공감은 부분적인 공감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공감은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드라마 전체에 대한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였는데 그 감정적인 공감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서 이후의 감정 또한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전 서사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어 후반에는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어려운 것이죠. 관련하여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리뷰를 하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입소문TV를 운영하고 계신 입소문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반까지의 연출은 좋았다. 다소 뻔한 이야기를 완급 조절과 OST로 극적인 느낌을 주게끔 표현한 점도 좋았다. 하지만 1회의 한 지평에 대한 서사를 너무 튼튼하게 쌓아 올렸다. 남도선의 서사가 그걸 뛰어넘어야 할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지평의 서사가 점점 높아져만 갔고 그걸 후반부에 수습하려다 보니 억지 우연히 거듭 사용되었다. 그것이 이미 높아져 버린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저도 OST가 드라마의 한 몫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OST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어서 윤공, 영화와 드라마 리뷰 채널을 운영 중인 윤공님은 등장인물 간의 스토리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지평의 서사만큼 중심인물인 도산과 달미의 서사가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시청자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다. 편지의 비밀이 밝혀지는 10화까지 사건의 중심은 지평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았다. 중심인물인 도산과 달미의 러브라인에 지평이 어떻게든 개입되었고 이는 메인과 서브 사이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결국 러브스토리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묘사된 등장인물의 성장 또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다. 매력적인 성장이 없다는 점, 3년 후라는 설정으로 성장을 일축시킨 것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흘러갔다. 지평의 비중이 너무 높아 대부분의 이야기에 지평이 개입되어서 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의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지평이 드라마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어서 드라마 중독 채널을 운영 중이신 드중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타트업 초반은 굉장한 몰입감을 주었다. 내용과 연출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중반부터는 연출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이제 후반부에는 의리로 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반부가 좋았다는 점은 저도 아주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초반부까지만 해도 제 인생 드라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스타트업은 최저 시청률 4.4%로 실패한 드라마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첫방 시청률이 해당 드라마의 기준 시청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소재와 배우를 포함한 기대감만 해가지고 시청한 분들이 얼마나 이탈을 하고 얼마나 유입이 생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스타트업의 1, 2화 시청률이 4.5, 4.4%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첫방 시청률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한 점은 드라마의 평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5화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였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15, 16화 드라마의 마무리만 남은 상황에서 서브인 지평이 메인이 되어도 불만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스타트업은 과연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차를 하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보고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